수익 정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요즘 유튜브 어떻게 해야 하냐? 나랑 똑같은데 정지 안 당하는 채널은 뭐냐? 정지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불안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수익 정지 이후 솔직히 현타가 좀 세게 왔습니다. 쇼츠 채널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장기간 운영을 안 했던 채널들에도 YPP 박탈 예고 통보가 왔더군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시기가 겹치니까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물론 마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억지로라도 제작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친 채널도 있고, 정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를 주어야 했던 채널도 있었습니다. 카더라나 뜬구름 잡는 소리는 최대한 배제하고 유튜브 가이드라인과 제가 직접 겪은 내용 토대로 현재 유튜브에서 생존할 채널과 사망할 채널의 특징을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가시죠. 수익 정지 통보를 받으면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주 내에 영상을 만들어서 항소하는 이의 신청이고, 두 번째는 이의 신청을 포기하고 채널을 재정비해서 30일 뒤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 30일 재신청 조건은 최초로 정지당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재신청 후 거부당하면 그때부터는 90일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이의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건데, 예전에 이의 신청 통과했던 경험 때문에 좀 만만하게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의 신청을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의 신청은 기존 영상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하고, 재정비 후 신청은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통과가 됐다면 30일 만에 복구가 되는 거니까 이득일 수밖에 없죠. 현재 저는 이의 신청이 거부된 상태라 7월 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캐릭터도 쓰고 직접 편집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왜 허위 컨텐츠고 양산형인지 납득이 안 됐어요. 이후에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이미지 소스를 한 컷씩 뜯어보니까 영상 하나당 AI 이미지 비율이 평균 60-70%는 됐고, 많은 건 90%를 차지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아예 무지성 복붙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그림체에 비슷한 클로즈업 구도가 계속 반복됐던 거죠. 결국 쇼츠 영상 개수가 채널 전체 영상의 절반 비중이 넘어갔던 그 시점에 딱 정지가 되었습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계속 축적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시스템 입장에서는 언제든 대량 복제 가능한 반복 템플릿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물론 이의 신청을 해서 통과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의 신청은 기존 영상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입장에서는 자신 있으면 해봐라 수준이거든요. 요즘은 심사 기준도 더 깐깐해져서 특히 양산형 판정은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 검토 기간 동안 되도록 채널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한 달간 업로드를 아예 안 했는데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길래 너무 이상해서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어이가 없는 게 이의 신청 제출한 다음날 결과가 이미 통보된 상태였더라고요. 이메일을 못 보고 한 달간 뻘짓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해할 만했던 게 예전에는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통보가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의 신청 접수한 고객센터 직원이 회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결과 통보 메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덕분에 트래픽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고 기존 영상도 대부분 정리해버려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너무 중요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채널 연자제입니다. 이의 신청 탈락하면 애드센스에 묶인 다른 채널도 다 정지된다는 소문인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지당한 건 쇼츠 채널 하나뿐이었고 다른 채널은 현재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채널까지 줄줄이 정지된 케이스는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채널을 찍어내서 운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서 장기간 운영하지 않았던 채널들의 수익 자격 박탈 예고가 왔다고 했는데요. 1년 넘게 방치했던 AI 음악 채널이랑 반년 정도 운영 안 한 시니어 채널입니다. 6개월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버들이 잠적했다가 자격 박탈되기 전에 6개월이면 돌아온다는 그 법칙 말이죠. 유튜브에서는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고 게시물을 업로드 또는 게시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유튜브 공식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것처럼 두 채널 모두 6개월 이상 운영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 AI 음악 채널은 1년 넘게 운영을 안 한 경우라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AI 음악 채널은 애니메이션 음악도 플레이리스트로 올린 적이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 시한폭탄 같은 채널이긴 했습니다. 어차피 운영도 못할 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고요. 시니어 채널은 이미 한물간 포맷이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구독자가 그래도 좀 있어서 버리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경제학, 심리학 AI 채널 포맷으로 리뉴얼을 했는데요. 근데 바꾸자마자 한 달 사이 허위 컨텐츠로 유사 채널들이 썰려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해서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플로우를 활용하면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AI 이미지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만들어봤자 결국 허위 컨텐츠로 수익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사 이미지랑 AI 이미지를 섞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기존 영상을 싹 내리고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운영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따로 정리해서 이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쇼츠 채널은 재정비하면서 나름 피눈물 나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조회수 상관없이 AI 비중이 높은 영상들은 싹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 기준은 주제, 대본, 음성을 전부 무시하고 오직 이미지만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이 다를지라도 남자 여자 반복되는 얼굴 클로즈업 구도가 계속 나오는 장면은 솔직히 주제랑 의미가 없는 영상 구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상 주제를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 끼워도 똑같이 반복되는 템플릿처럼 보일 수 있는 건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제작 당시에는 컷마다 인물이 바뀌니까 서로 다른 소스를 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준에서 보니까 그저 의미 없는 AI 이미지 나열처럼 보이더라고요. 현재는 직접 녹음과 실사 이미지 위주로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처음엔 제가 출연하는 캠까지 넣었는데 좀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목소리만 넣고 있습니다. 재신청 전까지 90일 내 유효 조회수 1000만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4월 조회수가 포함된 7월 중에 최대한 빠르게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살아남은 채널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AI 기반으로 운영해왔던 책 리뷰 채널이 있습니다. AI 이미지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실사 이미지나 저자 인터뷰 영상 같은 소스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무사히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몇몇 채널이 정리되고 나니 이 채널의 중요도가 올라가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정지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확실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는 영상 일부 파트에 제가 직접 출연하는 방식을 추가했고요. 지금 환경에서 리스크를 가장 확실하게 지어주는 게 기획자가 직접 개입하는 실제 촬영본이나 목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 채널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딱히 변화를 준 건 없습니다. 제 실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사실 기반의 주제와 실사 이미지 그리고 캐릭터가 혼합된 형태라 현재 상태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구조긴 합니다. 요즘 한간에서는 픽션 주제에 AI 이미지 비중이 높으면 무조건 채널 정지다라는 카더라가 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의 우선순위는 주제의 속성이 아니라 실사 이미지나 직접 촬영된 소스의 유무라고 봅니다. 제 쇼츠 채널은 주제가 모두 논픽션이었지만 결국 시각적인 면에서 AI 비중이 높아서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현재 살아남은 채널들을 보면 원래부터 실사 이미지를 조금씩 섞고 있었거나 최근부터라도 소스를 추가해서 편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AI 이미지 사이에 실사 소스가 단 몇 초라도 섞이면 영상 구성 자체가 달라지고 유튜브 검토 시스템이 반복 템플릿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개입한 흔적이 생기는 거니까요. 영상에서 언급한 채널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책 리뷰, 쇼츠, 그리고 현재 이 채널은 제 목소리나 출연 형태가 포함되어 제작되고 있고 리뉴얼한 시니어 채널만 목소리나 출연 없이 AI 이미지와 실사 혼합으로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중요도가 높지 않은 채널이라 직접 출연 없이 운영 중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현재 가장 안전한 건 직접 출연이나 목소리 같은 사람 개입이 명확하게 보이는 채널이고 그 다음이 실사 이미지와 AI 이미지를 혼합한 조합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튜브에서 날먹이나 딸깍, 꿀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꿀통이란 표현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미라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날먹이나 딸깍 컨텐츠는 결국 정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이 싫어하는 행위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런 방법들은 계속 막힐 거고 안 걸리기 위한 우회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례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애드센스 계정 자체를 막아버리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2020년에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는 AI가 영상 제작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이 목소리나 얼굴이 나와야만 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저 자신도 촬영이나 녹음을 점점 안 하게 되고 AI 중심, 효율 위주로 영상 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안일해진 시점에 잘 걸렸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플랫폼에 지금 같은 강력한 규제는 없었다 보니까 효율과 기획이 최우선이자 정답이긴 했습니다. 무가치한 컨텐츠가 미친 듯이 늘어나던 시점도 딱 24년 이후부터였는데요. 현재 가치 있는 컨텐츠의 기준을 플랫폼이 강제로 재정렬했다고 생각합니다. AI 중심이었던 컨텐츠의 흐름을 사람 중심으로 옮긴 건데요. 실제로 이 흐름을 보여주는 게 최근 유튜브에 새로운 기능인 유사성 감지라는 게 생겼습니다. 채널 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출하고 얼굴 인증을 하면 유튜브 측의 크리에이터로 등록이 돼서 얼굴을 보호받는
받는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저작권 감지는 동영상에 대한 유사성 감지라 약간 변경만 해도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얼굴 감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직 베타 기능이고 얼마나 감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오디오로까지 확대된다고 하거든요. 인물 유튜버 영상을 퍼오거나 리액션 편집을 하는 컨텐츠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채널의 공통점은 사람과의 조합이 없는 AI 컨텐츠입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 컨텐츠의 중심인 사람과 도구인 AI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앞으로의 생존을 가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유튜브 무료 강의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소한 부자가 됩시다.